자, 그리고 이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채널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아침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크게 혐의가 대장동 배임 혐의, 4,900억 가까이 되는 배임 혐의를 네. 둔 거고, 하나는 성남 FC 관련해서 후원금 의혹인데 133억 정도의 뇌물, 삼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법원에서 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거냐? 법원에서 예. 발부해 줄 거냐?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첫 번째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건데, 네, 저는 이게 발부된다는 확신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적이 없어요. 다 뭐 전원이고 검찰 수사라는 것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네. 늘 얘기해 왔지만 그런 게 안 보였죠. 네. 그래서 뭐 이 진술과 뭐 측근들의 뭐 말 뭐 이런 걸 맞춰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되겠느냐, 이런 건 불구속 수사로도 얼마든지 해왔던 거고, 또 지금도 뭐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뭐 회피하거나 네. 소환에 불응한 게 없는데 아하. 이것이 과연 발부가 되겠느냐, 예. 일단은 이 점이 먼저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또 그런 점에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네. 이게 이제 체포동의안 사태까지 갔을 때, 예. 저는 이제 국회 제1당에서는 어떤 사실상 치명타를 얻는 거지만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걸로. 두 가지 기류. 예. 어. 첫 번째는 이제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네. 또 하나는 차라리 완전히 그냥 몸을 던진다는 각오로 아하. 해가지고 들어가 버리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옥중투쟁으로 해버리는 게 어떠냐. 이런 두 가지 얘기가 다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요. 뭐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 목소리가 있다 이런 물론 말씀이시고. 저기 후자는 소수겠죠. 소수의 의견이고. 그런데 저는 네. 어떤 필사즉생으로 이제 가야 된다. 어. 더 이상 이 검찰 권력하고의 무슨 어떤 심리적 게임은 할 필요가 없다. 이제 파국을 각오하고 네. 이제는 전쟁 해야 되나요? 결전에 임하는 게 맞다. 때마침 네. 오늘 뭐 박찬대 의원이 아침 라디오에서 나와서 하는 네네. 얘기도 그렇고, 그 뒤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검찰하고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아예 물려는 개는 더물어 하고 이 어금니 쪽으로 이렇게 쑥 네. 집어넣잖아. 네. 네. 어금니가 힘이 없다고. 오히려. 앞니빨이 물어뜯지. 그러네. 그러니까 뺄라 그럴 때 다치거든 이게. 네. 이게 앞니빨이 강해서. 근데 더물어 이 개야. 더물어 임마. 이래가지고 쑥쑥 밀어넣으면 못 물어. 오히려 못 문다. 어금니는 힘이 없거든. 그래서 저기 검찰은 앞니빨이 강하다. 물어뜯을 때가 강한 거지. 네. 더 물어봐 이 자식아. 아하. 그래가지고 쑥 집어넣잖아. 예. 그럼 약해. 하하. 무르다고 여기가. 그렇네요. 그래서 그 저기 개를 상대하듯 하셔라. 개를 상대하듯. 예. 그래서 안 물 때 그냥 빼면 돼. 그럼 안 다쳐. 근데 억지로 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앞니빨이 개가 강하기 때문에 쑥 들면은 네. 문채로 개가 딸려 올라온다니까. 대롱대롱 매달린다고. 예. 큰 사냥개도 지 몸무게를 이겨 이게. 이 앞니빨의 힘으로. 그 정도군요. 예, 예. 그럴 때는 네. 그냥 앉혀놓고 더 물어봐. 더 물어봐. 이러면은 그때 얘가 뻘쭘해져. 뻘쭘해져. 뻘쭘해질 때 그때 빼면 돼. 아니 그때 그러니까 빼면은. 검찰이 사실은 이게 이제 대장동 수사를 해오고 있는데 검찰의 출석 요구를 이재명 대표 받게 되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환 통보를 했더니 성남 FC 의혹 나왔고 네. 대장동 사건도 안 나오겠지 했는데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두 번이나 나왔죠.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좀 허를 찌는 기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전략대로 안 가는 보세요. 그런 느낌. 이게 네. 윤 정부로서도 큰 부담입니다. 당장 제1야당 대표가 구속이 되면 이 뉴스는 전 세계로 타전돼요. 그렇죠. 네. 지금 사상 초유의 영장 청구인데 지금. 지금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는 분석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 전 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어. 이 저기 서방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네. 이제 재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사법부 무력화요. 사법부 무력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헌법이 없어요. 음. 헌법을 원래 정하려고는 했었지, 건국할 당시에. 네. 그러나 그런 게 많은 논쟁을 통해 가지고 네. 헌법을 성문화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이스라엘은 헌법을 안 만들었고 네. 대신에 기본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기본법. 기본법이란 예. 걸 만들었는데 그 어떤 행정적인 정책 행위라든가 네. 의회에서 입법을 할 때 이게 그 앞에 있는 기본법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사법부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장치인데 근데 어마어마한 권력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네. 형식적 상권 분립을 유지해 왔는데 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기본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사법부로부터 박탈하려는 겁니다. 그게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야. 그렇게 하면서 예. 강경 우파를 내각에 포진시키고 지금 요르단강 서안의 그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을 이제 그 완전히 그 영구적으로 네. 자치 정부를 만들려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아니 너무 이게 그 저 민주공화정의 그 기본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서도 큰 골치 아픈 그렇겠네요. 지금 너무 극우 강성 아. 어떤 그 전체주의 국가로 지금 이스라엘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국가라 그러지만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었어 원래. 그 저기 외부 민족한테 고위 장관들이나 국가 엘리트 자리를 거의 개방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인종주의, 민족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저기 이스라엘은 로비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저 옛날에 그 존 미어샤이머가 쓴 이스라엘 로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몇 가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깹니다. 네. 첫째,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국가라 그러는데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냐? 그다음에 또 저기 그 같은 유대인 내에서도 유럽 출신 유대인이 아프리카나 중동 출신의 유대인을 차별해 왔다. 유대인도 같은 유대인이 아니다. 네. 하면서 이 책 쓰는 바람에 미어샤이머가 이스라엘 입국 금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저기 국방부 대변인 했던 부승찬 박사도 네. 한때 이스라엘 입국 금지자였어. 그래요? 왜 그랬지? 박사 논문에 북한과 이스라엘의 그 전략적 유사성을 분석했는데 세 가지가 같다는 거야. 북한하고 이스라엘은. 네. 첫째는 핵무장. 이 지향점이 맞아요. 같고 핵무장. 둘째는 비동맹. 그 국가 내엔 단 한 명의 외국 군인도 없다. 네. 이스라엘의 기본 정책이 뭡니까? 미군의 성조기의 깃발은 우리나라에서 휘날릴 수 없다. 미군 부대는 한 개도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동맹은 휴지 조각이다. 오로지 자주다. 이게 북한하고 유사하다. 세 번째는 공격 전술, 공격 선호 국방 전략이 유사하다. 그 공격 전략을 선호하는 이유는 행동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게 부승찬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략 문화라는 틀로 분석을 했는데 네. 제가 그 논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예요. 매우 참신한 연구고 그렇네요. 중요한 발견이다. 네. 그래서 박사학위가 연세대 정외과에서 통과가 됐어. 내가 그 논문을 보고 보좌관으로 영입을 한 것이요. 그렇군요.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학교에서 만난 사이. 그 전에 몰랐어요. 네. 순수하게 학교에서 만난 박사학위를 쓴 부승찬 박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변인까지 이제 나중에 제 보좌관을 거쳐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저기 북한이고 네. 아시아의 이스라엘은 북한이에요. 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이런 데다가 극우로 지금 가면서 민주주의 틀이 무너지는데 네. 북한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거든. 이게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과 북한을 비교하냐 이렇게 화를 낼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 박사가 이스라엘 입국 금지도 됐었어. 그런 반감 때문에. 그 어떻게 알고? 그러다 나중엔 또 풀렸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이런 걸 다 찾아내. 아이고. 다 찾아내 논문까지 블랙리스트를 보고 있네. 짠다고. 아. 어? 참.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네. 이 제1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을 때 상황을 보면은 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동맹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 네.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 이게 타전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에도 기자들한테 그 질문이 나와요. 나온다고. 있겠네요. 지금까지 당연히. 여성가족부 해체를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외신 때문이에요. 아하. 외신. 지난번에 외신 기자들의 뭐 질문도 있었고 네. 당연히 여기에 집중될 거라는 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네. 어렵겠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다. 국내 정치에 파란이 일어나고 네. 이게 이제 그 어떤 국제 사회에도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지금 우리 민주주의 지표가 계속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저기 논란에 휘말렸을 때 제1야당이 무너지면 여당도 무사하지 못한다. 이게 국제 사회의 어떤 그 냉엄한 현실이라는 거. 그래요. 이걸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정치의 공멸을 앞두고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제1야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그동안 헌정사 사상 없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게 여당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 정권 입장에서도 무리가 되는 거고 많은 뭐 어떻게 밖에서 볼 때나 이럴 때나 이게 좀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뭐 물론 같은 시기에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같은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네, 1심 선고 있었죠. 그다음에 지난주에. 박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 사건, 네, 이런 부분이 다 면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아직 조사도 안 받았죠. 소환 조사도. 그러니까 네. 서면 대통령실에서 조사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그 해명을 했잖아요. 왜 대통령실에서 해명한지 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상해. 하려면 지가 하든가. 왜 국가의 공적 기관이 그런 데 동원되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딴 거 필요 없어요.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데 네. 스트레이트 기사 한 건이면 이거 저기 지금 저기 강인선 대변인이라고 있었지. 지금 저기 국제 언론 담당하고 있지. 용산에서. 맞아요. 원래 대변인 하다가 이런 거 막으라고 거기 간 거예요. 인수위 때부터. 예. 아니 조선일보 국제부장이 왜 인수위 들어가고 용산에 들어가냐고. 하도 외신이 안 좋게 나오니까. 그런 포석이다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련의 네. 이런 한국 국내 정치 상황이 되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같이 묘사된다니까. 그렇네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민주주의 미국은 후퇴. 국빈 방문해. 국회 방문. 누가 환영해 주는데. 아니요. 오늘 이제 뭐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인가요? 거기서 이제 보도를 해서 국빈 방문, 국빈 만찬 준비 중이다. 백악관에서 준비 중이다. 이런 검토 얘기 있던데. 중이라는 거예요. 검토 중이다. 네, 아직 확정은 안 확정 해요. 아니다. 우리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작년에 됐잖아. 그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예. 합의 안 된 정상회담을 합의됐다고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맞아요. 아주 경망스럽게 얘기했다가 개망신 거의 당한 거 망신 아닙니까? 당한. 개망신 당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 음. 대통령실이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모습,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안 하고 있는 1심 선고까지 나왔는데 1심 선고에서는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이제 이름이 37번인가요? 네. 등장을 해요. 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이 어쨌든 집행유예지만 권수준 회장 등등한테 내려졌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소환 조사 안 한다. 음. 이게 민심에 글쎄요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검찰은 과연 공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하. 네. 네.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네. 민주당도 아니에요. 이 민주주의의 민주공화정의 어떤 기본 원리가 이게 어떻게 교란되고 잠식되느냐죠.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또 공정성을 상실했을 때 네. 이렇게 되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퇴직금 되는 신종 뇌물수법도 나오고 예. 상속세 문제도 자연 해결되고
그다음에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도 면책되고 서면 조사로 끝냈다는 게 한동훈 장관의 어제 얘기였어요. 그건데 네. 그 봐주기로 하는 요식행위로 그냥 누가 봐도 이렇게 되면서 이 전반적인 어떤 네. 사회의 공정의 근간이 흔들렸을 때 아하. 정치적 냉소주의가 급격히 우리 사회에 확산이 되면서 예. 이제는 어떤 혐오와 적대 또 어떤 갈등의 일상화 현상 뭐 지금도 반은 그렇지만 지금도 이러는 그렇지만 가운데서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 두 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두 개가 흔들린다. 첫째는 그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저기 공권력 사용의 절제력. 이 두 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바로 레베츠키 교수가 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그 두 가지가 일단 지켜져야 된다고 했던 것이죠. 상대방 그 트럼프 현상을 보면서 그 책을 쓰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민주주의의 어떤 이런 어떤 덕목이 유지된다는 게 뭔 뜻이냐? 네. 말하자면 어떤 숙고와 성찰, 말하자면 그 공론화되는 수구인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네. 사람들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마치 민주주의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대단한 편견이에요. 투표하니까 직접 선출하고 대통령을 네. 국회의원 선출하고 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정치학자들 얘기는 네. 그 민주주의는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가 있고 수구의 민주주의가 있는데 현대로 올수록 수구의 민주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탈원전 할 거냐 말 거냐, 네. 아니면 정책을 바꿀 거냐 하는데 충분히 공론회장에 참여해본 시민들이 자기 생각을 들어보고 고칠 수도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컨대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시민의 70%가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몇몇 언론 기사를 본 뒤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그 뉴스 소비자의 70%는 네. 자기가 입장을 결정해 놓고 그거에 맞는 기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수구의 과정이 생략된 게 바로 이런 현상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수구가 가능케 하는 토대가 상호 존중과 공권력의 사용의 절제력, 네. 즉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 이게 파괴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본격적인 양극화 어떤 트럼피즘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오는데 네. 지금 그게 이스라엘,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태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해외에서도 보여지는 현상이네요. 절단나요. 그냥 절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자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네. 우리 시민 공동체의 품격과 집단지성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고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비극은 뭐냐면은 정권이 네. 정치 권력이 이제 극단적 결정을 하기가 쉬워졌다는 거예요.